예. 제가 어제 방송 끝나고 이 홍준표 씨를 돕는 이 한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깊이 돕는지는 저는 잘 모르는데, 왜냐하면 제가 과거에 이 김지아 선생을 돕는 이 단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만났던 분이기 때문에 한 10년 만에 만났는데, 어쨌든 홍준표 의원을 돕고 있다.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 참고 사항을 하나 듣고 싶다 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린 내용은 똑같아요. 제가 10억에서 하는 거랑. 사실은 이제 가장 궁금하게 생각했던 게 그거 같던데,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이 대선판에 개입을 할 거냐. 저는 100% 개입한다고 확신을 한다. 그 확신의 이유는 박 대통령은 지난 총선에도 개입하려고 그랬다. 지난 총선 때 공개한 그 문건 내용을 보면, 저는 그 당시 이제 홍문종 대표, 이규택 고문 등등을 통해서 박 대통령의 이 입장을 제가 수시로 전달을 받았습니다. 물론 유영하 변호사 통해서도 받았죠. 그 당시 제가 바깥에서 듣고 있던 그 입장 정리되는 과정과 박근혜 대통령이 편지로 공개했던 내용이 일맥상통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박근혜 대통령은 진짜 감옥에서 혼자서 정말 온갖 이 구상을 하면서 총선 때 최소한 한 2, 30석, 즉 탄핵무효 전사들로 구성된 2, 30석을 구상을 했구나. 근데 조원진과 김문수. 근데 저는 김문수 씨는 욕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속은 사람이니까. 조원진과 우공당 무리들이 깽판을 나서 박 대통령이 손 털고 나갔다. 그게 그 글을 보면은 다 느껴져요. 이걸로 한번 이 태극기 판 에너지로, 특히 그 당시 전광훈 목사가 광화문을 완전히 휘두르고 있을 때 아닙니까? 이 전광훈 목사의 세력까지 합쳐가지고 초강력한 2, 30석짜리 탄핵무효 강경 보수 정치 세력을 만들어서 한번 돌파해 보려고 시도를 하다가 조원진이 깽판 놓은 거죠, 의도적으로. 그래서 바로 손 떼버린 거예요, 박 대통령은. 조원진이 깽판이나? 내가 감옥에 있는데 이걸 컨트롤 못 하겠구나. 던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던져버린 게 너희들 알아서 해라.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에 그게 여당을 찍어달라, 야당, 그 제1야당, 거대 야당을 찍어달라 그랬던 게, 거대 야당, 그 당시 황교안의 야당을 지지했다고 보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논점은 박 대통령이 태극기 파리들을 막 지원한다 이런 얘기들이 워낙 많이 돌았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생각하는 태극기는 지금 조원진 우공당 떨거지들이 아니고, 본인의 힘과 정광훈 목사 세력을 완전히 결합한, 그래서 연내 교섭단체까지를 구상할 수 있는 그걸 기획을 했었거든요. 근데 조원진이 뒤통수 치고 깽판을 치니까 손을 털었는데, 또 조원진이가 팔아먹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을 총선 때 막 신문 광고에다 넣고. 그러니까 내가 구상한 태극기 세력은 이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떨거지들 찍지 마라. 그런 차원에서 거대 야당과 함께 해라. 그런 정도 차원 얘기한 거지. 황교안을 대놓고 지지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손 털고 빠져나갔어요. 이 판이 이상하니까. 자, 그러면 그 총선 때도 정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번 돌파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대선판에는 지난 총선과 비교하면은 너무 쉽거든요. 박 대통령이 개입하기가. 특히 이 탐욕에 빠진 이 보수파리들이 윤석열이를 이 인민당에 데려와 버렸기 때문에 더 쉬워졌어요. 이건 개입하는 게. 이때 왜 개입을 안 하겠습니까? 그 개입의 목적은 1순위는 뭐냐? 윤석열 저지죠. 1순위는 당연히.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은 인간이 대통령 되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걸 용납할 수 있는 권력자는 없어요. 그건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일정 정도의 권력을 휘둘러 본 사람이면은 자기 목을 친 놈이 지금 저기 이 정권을 휘어잡는다는 거를 그냥 멍하니 쳐다보고 있을 사람은 없어요. 저지를 하든지 아니면은 야합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움직여야지 그냥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거. 이 정치 세계라는 게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건데,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판에서 가장 살벌한 상황들을 다 겪은 사람들입니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부모들이 총탄에 가버린 거를 옆에서 겪은 분인데,
그런 냉혹한 정치 세계는 모르겠어요. 그냥 무르르 몰려다니는 보수파리들하고는 이미 이 인간 자체가 달라서 지금 저 윤석열 만세 부리는 이 박근혜 파리들의 생각은 뭐냐? 윤석열이 이렇게 대세를 굳혀가면은 박근혜 대통령도 어쩔 수 없이 무릎 꿇고 기어 들어올 거다. 이게 지금 태극기 파리나 박근혜 파리들의 계산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저것들이 유튜브만 했다 하면은 윤석열 박근혜 손잡는다 그런 미친 소리들 해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제 저질형 인간과 고급형 인간의 차이인데 지들은 그렇게 하겠지, 지들이면은. 근데 박 대통령이 윤석열한테 무릎 꿇고 살려달라 빈다? 감옥에 있는 게 낫지? 자, 그래서 박 대통령은 그럼 개입은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저는 이미 박 대통령이 개입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자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만 해도 지금 윤석열이 흔들리고 있다고 봐요. 그냥 윤석열 자체가 박 대통령에게 너무나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거 비슷한 얘기들만 나오기 시작하면 본인이 그냥 겁먹고 허우적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 그러면요. 박근혜 대통령 아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도 그냥 윤석열 그냥 말라 죽는 그런 판으로 가고 그리고 이 홍준표 씨가 의외로 선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냥 이렇게 판을 내버려 둬도 윤석열 저지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가 않겠다. 근데 만약에 액션을 한다 그러면 아니 그냥 석방이 돼서 뭐 인터뷰를 하든 아니면 석방이 안 되더라도 그냥 편지 한 통 툭 던져가지고 나에 대한 모든 이 검찰과 특검의 기소는 이런 것들은 다 조작과 날조였다. 그럼 끝나잖아요. 예, 윤석열 이름 거론할 것도 없고 모든 게 다 조작이었다 수사가. 뭐 그러면 끝나는 거죠 뭐. 그럼 이제 뭐 나머지 밑에서 뭐 문영표 장관의 윤석열이가 뭐 위증교사한 것들 치고 나가고 저희가 윤석열이가 이 태블릿 PC 조작한 거 치고 나가고 그러면 되는 거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꺼내들 무기는 뭐 포크 정도만 들어도 윤석열 저거 똥땡이 저거 하나 떨어뜨리는 건 저건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윤석열이가 보수의 대통령 후보와 당선될 가능성은 0%라는 게 제 생각이요. 어제 제 생각을 물어봐서 제 생각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그럼 홍준표가 되는 거냐? 그건 또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건 완전 다른 문제예요. 지금 홍준표 씨가 올라가고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저는 이 전체적으로 친문 좌익 쪽에서 약체를 고른다는 그런 발상으로 홍준표의 역선택이 유리하게 돌아갔다고는 생각하지만 그 효과 때문에 주저주저 하던 윤석열 눈치 보던 이 보수 세력이 이건 진짜 아니지 않냐. 어떻게 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보수 대통령 2명을 감옥 보낸 놈한테 붙을 수 있냐. 그래도 인간으로서의 양심과 지성을 놓치지 않은 사람들이 윤석열 패권주의의 눈치 보다가 홍준표 뜨네? 이게 역선택이긴 하지만은 뜨네? 이거 보고 그냥 확 홍준표로 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건 이제 오늘 통계적으로도 입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홍준표 씨가 지금 표를 세를 확 모아가고 있는데 전 이거는 그냥 정상성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사람들이 지금 홍준표 쪽으로 가는 거라고 봅니다. 이 인민당 내부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홍준표 씨가 표를 모으는 게 아니고 그냥 빨려 들어오는 거죠. 저는 이것만 갖고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홍준표 씨가. 이걸로 윤석열의 대세를 꺾고 판을 완전히 바꾸는 데까지는 가겠지만 여기서 홍준표 씨가 더 하나 얻어야 되려면은 대통령의 힘을 끌어들일 수 있어야 돼요. 지난번에 대선 치러 왔잖아요. 좌익이 얼마나 막강한지 한번 봤잖아요. 지난번에. 본인의 이 정치력과 그리고 보수의 원칙과 정상성 그리고 박 대통령의 힘 이거 다 끌어들여야지만 홍준표 씨가 될 텐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준표 씨에 대해서
확신이 안 갑니다. 그거를 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최대집 후보가 훨씬 더 유리해요. 홍준표 씨보다는. 그건 뭐 제 확신이니까 뭐라 그럴 수 없죠. 홍준표 쪽에서 열심히 한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저도 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저는 최대집 후보를 지원하는데 지지하고 인민당 내에서 그래도 좀 사람답게 좀 살 수 있는 길은 지금 홍준표 씨가 잘 만들고 있다. 그건 내가 응원하고 싶다. 그래서 그 흐름으로 지금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 노컷 뉴스에서 이제 보도를 했는데 이참슬 기자, 참이슬 기자인 줄 알고 나 진짜 익명인 줄 알고 참이슬 기자인 줄 알고 해서 이참슬 기자 그거 아마 놀림 많이 받았겠네요. 이건 왜 그러냐 이 친문 어영 언론이잖아 노컷 뉴스는. 저는 아직도 이 윤석열이 양정철을 통해서 문재인하고 내통하고 있다고 봐요. 문재인하고 틀어져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 윤석열이는 양정철하고 틀어질 이유도 없고 지금도 저는 양정철을 통해서 문재인과 윤석열이는 원팀이라고 보고 있는데 문재인이가 이 속이잖아요 자기 팀을.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이 쪽에서 볼 때는 육두품짜리 친문 어용들 요 노컬 언론이나 저기 저 뭐 고발뉴스 뭐 이상호 선배나 뭐 이쪽 사람들 저 정몽주나 그런 사람들은 이제 윤석열 때려주기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 시각으로 봤을 때 이 우익 인사들이 이 윤석열을 때리는 논리가 윤석열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이 작자는 왜 같이 끼어들었어 이거 내가 성명서를 내야 될 것 같은데 조원진이는 박근혜 반대파입니다 이거. 지금 내가 이 언론사들에게 이 성명서를 내고 이미 본인이 조선일보 나가서 자기는 박근혜와 관계없다고 떠드는 인간이 또 숟가락 들고 나타나가지고 지금 회방을 놓고 있는데 지금 어제 저만 얘기한 게 아니고 어제 그래도 이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외쳤던 사람들이 있어요 유튜브에서. 어떻게 딸을 감옥에 집어넣고 어머니 생가치 나가서 생초할 수 있냐 이것들이 인간이냐 얘기하는 사람이 차명진 그리고 저 턴라이트 강민구 그리고 저 최길갈 등등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논리가 누가 봐도 맞는 얘기예요 이게. 누가 봐도. 그러니까 이 친문 어용 기자가 봐도 윤석열에겐 이건 치명타겠다 이게 튀어나오면은. 그래서 썼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이 기사가. 자 이거 제가 빼북에 쓴 거 인용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를 뒤집어 씌워 감옥에 보낸 윤석열이 유경수 여사 생가에 가서 선거운동 뛴다는데 그렇게 박근혜 유경수 이름 넣고 후원금 걷던 단체 단 하나도 이를 현장에서 저지하겠다는 성명서를 내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 이거 단체는 안 나타났죠. 그냥 아주머니들이 윤석열도 이럴 수 있어 몇 명이 지른 것 같고 오히려 박근혜 팔던 단체들은 윤석열 에스코트 한다고 설쳐내더만 내가 아는 사람들 있던데. 자, 아마 이게 지금 이 친문 어용들이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이런 폐륜적 엽기적인 쇼로 정권을 잡을 수 있다고 떠들면 떠들수록 보수 세력은 사라진다. 정치적인 이 편향성이 없이 그냥 투표를 안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40%가 있어요. 투표 안 하는 층이 40%가 있습니다. 근데 그 투표 안 하는 층이 어떤 때는 할 때가 있고 어떤 때 안 하는 때가 있어요.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투표 안 하는 사람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자, 10명 중에 4명이 투표를 안 해요, 현실적으로. 왜? 60%가 투표율 나오면은. 근데 그 4명 중에 어떤 사람은 1명을 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안 해버리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갑자기 확 돌아가지고 투표 안 하는 사람이 투표를 하면은 그 표가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정치를 좌우로 안 보고 그냥 상식선으로 보는 사람들, 상식선으로. 대표적으로 박근혜라는 사람을 감옥에 보내서 저것들 맨날 태극기 들고 돈 걷었던 그런 놈들 아니야? 근데 그 놈들이 박근혜를 감옥에 집어넣은 놈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미친 놈들이네? 이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저기 이재명이 찍자.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제3자 층에서. 그게 이제 중도층이라 그러는 거고 중간층 그러는 거고 아마 무당파층 그러는 건데 이런 엽기쇼를 해버리면은
중간층이 돌아서 버리죠, 당연히. 이 내용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놈 한 놈도 나와봐, 이거. 윤석열이든 태극기 팔이든. 자, 태극기 팔이들이 유경수 생가에 몰려 윤석열 대통령 만세 부르고 박근혜 대통령의 선처를 베풀려고 울부짖었다. 이러니 윤석열이 보수인사 200명 감옥에 집어넣는 거 아니냐. 아주 엽기적이고 야만적이고 문명 이전의 행태를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뭐 이런 거를 지지할 수 있는 중간층은 없죠. 저것들은 완전 사이코들이야. 큰일 나겠다 저거. 그래서 윤석열은 절대 못 이긴다는 겁니다. 조원진은 이 쇼를 하다 보니까 이 성명서도 쇼가 딱 보여요. 박근혜 대통령의 진정한 뭘 사과를 요구하냐, 윤석열이게. 뭘 사과를 요구해, 사과를 요구하기는. 감옥에 보내겠다 그래야지. 왜? 조원진은 윤석열을 지지하기 때문에 속으로 이딴 거밖에 못 쓰는 거예요. 하여튼 내가 언론사들에게 이걸 내가 정리해서 보내줘야 되겠어요. 조원진이 끼우지 말라고, 이 박근혜 대통령 문제. 박근혜 대통령이 제1순위로 먼저 목을 친 게 조원진이에요. 왜? 박 대통령 이용해가지고 그 세력과 돈을 모아서 자기가 낼름 먹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배신자 중에 배신자야, 조원진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사진을 찍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이게 엽기적인 건지를 보수 병신들만 모르는 거죠. 안다니까 이제. 좌익들 치고 이거 누가 찬성하며 중간층 봤을 때 저거 완전 미친놈들이라 생각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무슨 선거리깁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앞으로 이제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홍준표 씨가 지금 보수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 이제 보수를 놓치지 않겠다 그러면은 이런 이상한 쇼를 더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이거. 그럼 더 빨리 무너지는 거죠. 오늘 보세요, 이거. 두테르테 논쟁이 벌어졌는데 홍준표 의원이 이건 잘 잡은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 홍준표 후보가 영화 강간범은 사형시키겠다고 했더니 윤석열이가 무슨 두테르테 같이 하냐, 정상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테르테가 아마 한 4,000명 정도의 마약 용의자를 현장에서 사살해버렸는데, 근데 뭐 홍준표 씨는 뭐 그 얘기한 건 아니고 사형을 시키겠다 그랬는데 지금 사형이 이제 집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자, 윤석열의 이 검찰총장 출신이 자기를 두테르테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홍준표 씨는 당연히 반박을 하죠. 중앙지검장 벼락 출세한 보답으로 득달같이 특수사부까지 동원해 우리 진영 사람 1000여 명을 무차별 수사해 200여 명을 구속하고 그 중에 한 명이 접니다. 5명을 자살케 한 분이 뜬금없이 나를 두테르테에 비교하는. 그러니까 이거죠. 지금 홍준표 씨가 널리 알리고 싶은 거는 윤석열 입에서 두테르테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하여튼 이 얘기를 지금 보수 쪽에다가 귀에다가 박아놓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가 뭐한 놈이냐? 보수 인사 1000명을 수사해서 200명을 구속시킨 인간이다. 나는 아직까지도 이 윤석열 만세 부르는 인간 쓰레기들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내가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200명이 지금 윤석열 만세 부르러 이번에 그 옥천까지 따라간 그 보수 병신들이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꽤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한 명은 죽었죠. 지금 홍준표 씨 5명 얘기하는데 그 불교 우파 운동하시는 분, 여성분, 뭐 저하고는 사이가 워낙 안 좋아서 그랬지만은 그분 딴 것도 아니라 박원순이 아니고 문재인이 아버지가 공산군이라 그랬다가 감옥 가서 저랑 거의 동시에 들어가서 1년 넘게 살다가 출소해가지고 감옥에서부터 몸이 안 좋아가지고 돌아가셨잖아요, 얼마 전에.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더라? 그 불교 쪽에서 운동하시는 분인데 그 사람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알지? 보수 운동하면은? 자기 동료를 죽였어, 윤석열이는. 우리 동료를. 근데 윤석열 만세 부르는 놈들이 인간이냐고요, 그게.
역으로 됐으니까 홍준표 씨가 아는 거야. 이것만 계속 이것만 어떻게 이런 놈을 지지할 수 있냐. 그러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안 나서도요, 이것만 계속 밀어붙여도 윤석열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박 대통령이 그냥 한마디만 보태주면 그냥 끝나는 거죠. 이런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 놈을 보수 진영에서 대통령 후보로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놈들이 미친 놈들이에요. 지금 보수파리들이. 문재인이 두테르테고 너는 두테르테의 하수인이다. 그 홍준표 씨도 자기 그 경남도지사 그 부시장 그 죽었다면서요. 윤석열 써봤다가. 나는 홍준표 씨가 이 지금 문장 쓰는 게 이게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한이 맺혀있는 게 나오는 거야. 자기 동지 죽었다면서 윤석열이한테. 자신부터 문 대통령 지시로 보수 우파 검열 수사에 앞장섰던 지난날 적폐 수사를 반성하고 석고되지 않은 것이 이건 반성이고 뭐가 없고 그냥 뭐 예비 후보니까 그런데 내가 감옥에 집어넣겠다 그 말하고 싶은 거죠. 홍준표 씨는. 그리고 이제 유승민은 이제 그 이재수 친구라 그래가지고 이 죽었잖아요. 이재수 씨도. 그러니까 이거 유승민 씨도 이거 탄핵의 주범이지만은 요 문제에 대해서는 발언권이 있죠. 이재수 친구라며 그렇게 친한 친구라며. 근데 유승민 씨는 이거 알아야 되는 게 지금 200명을 마구잡이로 감옥에 넣을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유승민 당신이 주도했던 사기 탄핵 때문이에요. 사기 탄핵 없었으면 이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죽인 거야. 본인 친구를. 유승민 씨는 발언권이 없고 지금 여기서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후보 중에는 홍준표 한 명이에요. 얘기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은. 왜? 어쨌든 이 사람이 막마른 퍼블을 찍고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까지 시켰지만은 시종일관 이 탄핵의 과정과 결과는 법적으로 심각히 잘못됐다는 입장은 바꾼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 명분이 있는 거고, 홍준표 정도가 이게 되면은 이 최대집 후보가 이 무대에 올라간다고 보세요. 윤석열이가 그 앞에 서 있을 수나 있어요? 윤석열이가? 최대집 후보 앞에서? 윤석열이가 박근혜 대표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제 앞에 서 있을 수 있어요? 안 되는 걸 지금, 이게 머리가 나쁜 건지 너무 인성이 나빠서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윤석열 가지고 보수 대통령을 만든다는 거. 이거 안 되는 플랜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좌익 언론들이 이제 짚기 시작하는데, 두 가지 칼럼 나왔어요. 이거 뭐 제가 파악하기로는 좌익 언론인데, 윤석열 대 껍빛단리. 그러니까 어제 이 유경수 여사를 찾아가면서 이게 확 드러났어요. 이 미친 생쇼가. 윤석열이 보수 후보한다는 게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가 싹 들어가서 이제 좀 기자들이 이제 야 이건 너무 심하네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을 껍빛단리로 비교를 해서 지금 윤석열은 진보에서도 보수에서도 변절자를 보는 이들이 많다.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정리를 잘해야 되는데 윤석열은 보수에서 변절자가 아니지. 문재인의 앞잡이지. 그냥 문재인의 앞잡이. 제일 편한 말은 문재인의 앞잡이에요. 그냥. 그거 이상 그거 이하도 아니야. 그때 탄핵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문재인의 앞잡이에요. 좌익에서는 변절자로 볼 수 있겠죠. 보수에서는 그냥 문재인의 앞잡이. 2021년 대한민국에서 껍빛단니 같은 변절자가 이게 되겠냐. 그러니까 뭐 좌익 기자긴 하겠지만 저렇게 무리수를 둬서 되겠냐. 이 대선이라는 거는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하고 문재인 붙었을 때 그때는 아마 투표율이 75% 나왔기 때문에 양 진영이 총동원해서 붙었거든요. 한마디로 내 안에 조금이라도 망설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박근혜다? 100% 박근혜 찍으러 가자. 와 이래가지고 75% 나오는 건데 윤석열이를 찍으려고 나가자 투표하러?
투표율에서 좌익한테 박살 나버릴 겁니다. 게임도 안 될 거예요, 좌익에서.